안녕하세요. 광교노인복지관 명상 수업을 맡고 있는 길코치입니다. 오늘은 호흡 명상 관련해서 그 호흡 명상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호흡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 정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요. 실제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더 보시겠지만 호흡이라는 게 우리의 그 마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전체 삶에서도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호흡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나중에 호흡 명상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약간 차분하게 편안하게 명상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흡 명상에 앞서서 호흡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 공부를 할 건데, 참고로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요. 어르신들 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과는 또 뭐가 다른지 그렇게 혼자 돌이켜 보시면서 들으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실제 명상에서 호흡 아니면은 뭐 명상 수련 아니면 뭐 요가 수련 이런 데서의 호흡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호흡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로 보고 있고,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멈추는 게 불가능한 인체를 순환시키는 에너지 힘이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두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뱀의 모양으로 꼬리를 틀고 올라가서 우리 몸 정수리를 통과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어르신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훨씬 더 간단해요. 사진 보시면은 지금 아기의 모습 보이시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상태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태반 속에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밖으로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는 자연스럽게 배를 부풀리고 배를 집어넣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원래 인간한테 아니면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의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갈 때 복식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열이면 열 다 태어났을 때, 특히 영아 시기에는 복식 호흡, 배로 하는 호흡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일단은 다 같이 복식 호흡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자신의 오른손을 아랫배, 배꼽보다 조금 밑에 단전 쪽에 올려놔 보시고, 왼손은 가슴 위에 흉골의 약간 윗부분 쪽에 손을 대어 보시고, 그 상태에서는 처음엔 두 눈을 감고 그냥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하면 대부분은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흉식 호흡이고, 복식 호흡을 하려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들이마실 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호흡을 아랫배로, 그 배꼽보다도 더 아래로 들이마실 때 배를 부풀리면서 했다가, 내쉴 때는 배를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뱉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를 계속 부풀리고, 내쉴 때는 배를 조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색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들이마시려고 배를 부풀리려고 하면 자꾸 마시는 숨에 가슴이 부풀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져가면서 가슴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했을 때 복식 호흡이 돼요. 누구나. 그런데 자신이 호흡이 집중했을 때는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고, 내쉴 때도 배를 조였다가 의식이 또 호흡에서 멀어지면 다시 흉식 호흡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복식 호흡은 길게는 10분, 짧게는 진짜 2, 3분 정도만 연습을 매일 하셔도 금방 자신의 그 호흡 과정이죠. 호흡 과정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호흡 명상 때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런 복식 호흡을 권하는 이유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복식 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폐를 이용하지 않고 숨을 쉬는 거는 없어요. 그건 말은 안 되고,
들이마실 때 분명히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폐 안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는 폐를 이용하기보다는 그 횡격막을 아래로 부풀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폐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 마사지가 되고, 복식호흡은 흉식호흡과는 다르게 몸에서 그 신체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이 다르거든요. 호르몬이 달라져서 우리 몸과 신체가 더 이완된 상태,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긴장되어 있거나 불안한 것도 같이 해소될 수가 있고, 복식호흡을 하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걸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호흡을 깊게 해서 예전에 짧았던 호흡에 비해서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도 실제 상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시작해서 아기 때는 복식호흡으로 시작을 해서 삶을 살아오다가 흉식호흡으로 바뀌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투쟁도피 반응, 심리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실제 그 진화, 그러니까 예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화되는 그 단계를 봤을 때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거의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이렇게 사자라든지 위험한 맹수를 발견을 하면 투쟁도피 반응이라는 반응이 시작돼요. 이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닌 위대한 능력 중 하나로 위급한 상황일 때 에너지를 집중시켜 목숨을 구하려는 신체와 뇌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사자를 보면 몸이 극도로 흥분 상태가 되면서 그로부터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식호흡, 아래로 내려가 있던 호흡이 흉식호흡으로 바뀌어요. 호흡이 짧아지는 대신에 커지고 산소 요구량은 훨씬 더 많아지고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내기에 유리한 상태가 되고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원시인이 사냥 나갔을 때 사자를 보면 내가 도망가야겠다, 아니면 이 사자를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이 심리 상태가 좀 더 차분한 상태가 아니라 극도의 흥분 상태, 아니면 큰 힘을 쓸 수 있게 준비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러한 위급한 상황, 사자를 만난다든지 목숨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여기 사진에 보시면 현실을 둘러싼 스트레스 상황들 있죠.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투쟁도피 반응으로 인해서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가 되고요. 우리가 과거에 원시인 시절에 목숨을 걸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투쟁도피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복식호흡으로 시작한 호흡이 점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짧아져서 아랫배에 있던 게 명치를 지나서 가슴, 지금도 그 흉부 쪽 그 아래까지 호흡을 내리라 그래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호흡은 점점 숨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더 나이가 들고 더 신체적으로도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할수록 숨은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목까지 올라와요. 목 안으로 숨을 집어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임종 직전에는 호흡을 깊게 못하고 호흡을 깔딱깔딱 한다고 하죠.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 호흡이 이제 목 뒤로 완전히 넘어가면 그때 이제 돌아가시는 것과 함께 숨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호흡은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거북이 있고 사람 있고 코끼리 있고 개가 있죠. 먼저 거북이는 1분에 24번 쉰대요. 1분에 숨을 딱 4번 쉬고, 그래서 수명은 보통 150년 전후. 그 다음에 코끼리는 1분에 숨을 12번 쉰대요. 12번 정도 쉬어서 8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개는 1분에 45번의 숨을 쉬고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호흡이 짧고 빨라질수록 수명도 단축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참 신기한 게, 과거에는 인간이 호흡을 1분에 약 18번, 16번에서 18번 정도 하다가 현대인에 들어서는 22번에서 많게는 25번, 평균 호흡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숨 자체는 굉장히 짧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걸로도 숨이 곧 내 호흡이 삶의 길이이고, 또 어떤 서적에서는 인간이든 모든 동물이 평생 동안 하는 숨의 횟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길게 호흡할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호흡은 우리 삶과 생명의 길이죠. 거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아기 때 복식 호흡을 하면서 태어났다가 현실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 투쟁 도피 반응, 실제로는 급박한 환경이 아닌데 그때와 같은 그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이 자꾸 짧아지는데, 그 호흡이 짧아진 게 목까지 넘어가면 이제 숨이 넘어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생의 삶을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호흡에 대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호흡은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호흡을 천천히 이완시켜서 하면 삶의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호흡은 곧 내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호흡을 낮추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호흡을 저랑 이제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몸이랑 마음을 이완시키는, 그 호흡 조절로 인해서 이완시키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앞으로 이제 호흡 명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호흡에 단순하게 숫자를 세면서 집중을 할 때는 호흡을 집중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복식 호흡을 계속 5분, 10분, 30분 동안 의도적으로 연습할 때는 실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호흡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실제 호흡과 숨이 우리 삶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가져갈수록 뭔가 내 삶에서 나의 힘, 에너지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